자, 기본 작업이 입력 작업은 맨 마지막에 결정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봤더니 5개 중에서 2개뿐이 못 풀겠다. 그럼 빨리 입력을 들어오시는데 여기에 보면 A3부터 F9행까지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보기 메뉴에 확대 축소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화면이 크게 놓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를 2개뿐이 못 풀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하실 때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고 보기 메뉴에서 확대 축소를 해놓고 입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기본 작업 2 들어오겠습니다. 자, A1부터 H1까지 범위 잡으시고 홈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 그랬고요. 글꼴은 고르지 말고 직접 입력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궁서체, 그 다음에 탭키로 넘어가셔서 크기 18. 자, 굵게 여기 있죠. 굵게 컨트롤 B가 단축키예요. 자, 밑줄은 여기 있네요. 밑줄은 컨트롤 U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굵게와 밑줄을 넣어주시고, 자, 병합하는 작업 보겠습니다. A3, A4 먼저 범위 잡으시고 컨트롤 B3, B4 범위 잡고 컨트롤 C3에서 F3 범위 잡고 컨트롤 G3, G4 컨트롤 H3, H4를 범위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하시고 A3에서 H4 영역에 황금색 강조사네요. 그럼 여기 셀 스타일이 여기에 있죠. 병합하시고 셀 스타일 황금색 강조사, 여기 강조색 4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황금색 라인이에요. 그래서 60, 40, 20 맨 밑에 있는 황금색 강조색 4번을 선택해서 내용을 넣어주시고, 자, A1셀에 있는 제목 앞뒤에 특수문자 크롭 누르라 그랬네요. 그러면 A1 클릭하시고 사원별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한글로 미음 한자를 눌러서 보기 변경 누르시고 여기서 크로바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네. 크로바인가요? 네, 크로바 미음 한자예요.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뒤에다가 붙여주시고 편집 작업을 끝나고 나오는 건 엔터입니다. 엔터. 그 다음에 H5에서 H14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러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컨트롤 1번 하고 꼭 사용자 지정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천단위 구분기호, 그럼 여기 샵 콤마 샵샵 0을 쓰시면 되고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따옴표 안에다가 원이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기 예를 보면 12300이 12,300원, 그 다음에 0이 들어오면 0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자 지정의 맨 마지막에 꼭 0이 있어야 돼요. 이 0이 없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들어와야지 0을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에서 모양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A3부터 H15 범위 잡으시고 테두리,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시고 작업이 끝나면 컨트롤 S를 꼭 눌러주시면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작업 3 시트 열어주시고 이 나오면 기억하셔야 될 게 범위를 지정할 때 제목행을 제외하고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범위에 보면 A4에서 A15,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이 대출 금액 평균보다 큰 경우 행 전체 동그라미 쳐두시고 행 전체가 나오면 우리가 수식을 이용해 작업할 때 사용하는 주소에 문자 앞에 달러를 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건에 맞으면 표준색을 글꼴색 빨강으로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를 지정하고 에버러지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출 금액이 여기 첫 번째 대출 금액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가 대출 금액 전체 평균보다 커요를 요 오른쪽에 있는 H4에서 수식을 만드셔야 돼요. 자, H4에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지를 올라가서 는. 자, 수식을 이용해서 A와 B를 비교하는 거예요. A와 B. 그러면 첫 번째 대출 금액 D4. 그 다음에 F4번 킬 땅땅땅 눌러서 이렇게 문자 앞에 달러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평균값 이상이 아니라 평균보다 큰, 그러니까 우리는 크다만 넣으시고 에버러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데 대출 금액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자, 두 번째 칸에 내려와서는 신용대출 1억 원에 관련된 평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주소 D4는 D5로 바뀌어야 돼. 근데 평균값의 범위는 따라가면 안 되는 주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절대 주소나 행고정 방식을 쓰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에버러지 범위를 잡고 에버러지의 범위가 절대 주소구나 하고 판단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채워서 true, false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에버러지의 값을 한번 보면 이렇게 1, 2, 3 하고 되어 있어요. 1, 2, 3.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1, 2, 3보다 크죠. 1, 2, 3보다 작죠. 1, 2, 3보다 작죠. 이렇게 true, false가 맞는지 틀린지 꼭 보셔야 돼요. true, false가 나오는 논리식에서는. 그러면 true, false가 이상이 없으면 이제 이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 엔터. 그러면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목행을 제외하고 A4부터 전체 범위 잡으시고 홈의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새 규칙을 누르시고 새 규칙의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이제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조건부 서식 안에서 이 수식을 쓰시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작업을 하고 나서 틀리면 다시 또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수정하는 게 불편하고요. 그래서 수식을 밖에서 만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모양을 내려가겠습니다. 서식에 들어가시고 글꼴색 빨강.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를 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확인으로 나오면 지금 true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네 줄이 true가 있는 줄이 똑같이 빨간색으로 굵게가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개의 규칙으로만 이거 밑줄 쳐놓으시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이라는 게 나오면 여러분이 또 만들면 빵점이에요. 규칙은 하나만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부 서식을 작업하고 잘못했어요. 그럼 홈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에 여기 규칙 관리라는 명령이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범위 수정하시고 편집에 들어가서 수식 수정하시고 서식에 가서 서식 수정을 하셔서 이런 수정 작업을 하셔야지 또 만들면 빵점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작업이 다 됐으면 H 영역은 삭제하시고 항상 시트 작업이 끝나서 넘어갈 때는 컨트롤 S로 저장하시고 자, 분석 작업 1번으로 들어와서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항상 분석 작업이 7가지가 있는데 항상 작업할 때마다 순서를 잘 기억해서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름 정의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B13 여기 B13 클릭하시고 자, B13 쉘의 이름은 일반. 그럼 이름 상자에 가서 일반이라고 쓰시고
자, 이름 상자 일반 쓰시고 엔터. 그 다음에 C13 셀에는 골드, 이름 상자에다가 골드라고 쓰시고 마지막에 꼭 엔터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G10 클릭하시고 총 이익금 합계에서 총 이익금 합계, 여기 이익금이에요. 이익급이라고 가끔씩 쓰는데 오타 나시면 안 돼요. 자, 확인하시고 여기 이름 상자 끝에 보면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골드, 일반, 총 이익금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록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시나리오는 입력값의 변동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를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 2번에 의해서 예측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입력값이 뭐고 결과값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문제를 보면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전반기 주료 납품 현황표에서 할인율이, 그러면 여기서 할인율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할인율 일반과 골드 두 개가 있어요. 얘네 두 개가 이제 입력값이라는, 얘가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시나리오 1번의 할인율 인상으로 20%, 25%로, 할인율 인하로 10%, 15%로 변경되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입력값인 거예요. 총 이익금의 합계는 어떻게 될까?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고, 이게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입력값 두 개를 범위를 잡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일반 골드 밑에 이름과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와서 시나리오를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할인율 인상. 자, 할인율 인상. 자, 여기서도 할인율이 리율률인지 이익률인지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 작업이 할인율 인하예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다음 시나리오 할 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을 쓰고 나서 꼭 탭키를 누르셔서 입력셀 범위, 즉 변경셀이 입력셀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셀 범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데이터 입력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반은 20%로 인상이 되고 골드는 25%로 인상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추가 누르시고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하입니다. 인하라고 쓰시고 탭키 눌러서 다시 한번 입력값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변경되는 값이 10% 탭 15%로 변경되는 값을 누르시고, 이제 시나리오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인으로 작업을 끝내시고 시나리오 결과를 뽑아내는 작업이 시나리오 요약 시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표시를 누르시면 안 돼요. 요약을 누르라 그랬어요. 요약을 누르면 얘가 결과 셀이 어딘지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 얘가 틀리면 여기를 수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 셀이 G10이 돼 있죠. 그럼 확인을 누르시고 내가 만든 이름 정의 3개 오타 있나 없나 보시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2개 오타 있나 없나 보시고, 변경되는 값 각각 2개 이상 없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위치를 보라 그랬어요.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왼쪽에, 이게 왼쪽이라고 나오는 게 하나 9번 나오면 오른쪽으로 누르세요. 그런 게 한 번 나온다 그랬어요. 꼭 확인하시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타가 났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수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 결과가 잘못됐으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시트를 삭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정의가 잘못됐으면 수식 탭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잘못된 이름과 주소를 바꿔서 편집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 정의가 틀렸으면 여기서 수정하시고, 시나리오가 잘못됐으면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해당되는 시나리오 편집 작업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과 입력값의 위치, 그 다음에 변경되는 값을 수정해 주시고 확인.
만약 결과세를 잘못 지정했어요. 그러면 결과세는 요약에서 나왔잖아요. 요약에서 결과세를 다시 지정해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결과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 안에서 수정하시면 안 되고 꼭 뭐 해라? 삭제하시고 수식 탭 이름 관리자에서 이름 수정 작업하시고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편집해서 수정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피벗 테이블이 나오면 피벗인데 피벗 테이블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위치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항상 범위는 수동으로 직접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서 병합과 정렬에서는 항상 뭐를 제외하라? 병합된 부분. 그러니까 피벗과 정렬 작업의 범위는 병합된 부분을 제외하고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메뉴 삽입에 피벗 누르시고 얘는 기존의 워크시트의 A20이네요. 그러면 새 워크시트에서 기존 워크시트로 바꾸시고 A20 넣어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레이아웃을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하시면 돼요. 납품일자는 필터에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지역을 행에다 놓으시고 제품명을 열에다가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값에는 납품 수량의 합계와 납품 총액의 합계를 넣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 작업이 두 개가 나오면 시그마 값이 열에 생겨요. 그 열에 생긴 시그마 값을 행 영역으로 그러니까 지역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그러면 리본 메뉴에 보면 디자인이라고 있고 이 디자인에 총합계 영역에서 열의 총합계만 놔주세요 하고 열의 총합계를 나타내고 행의 총합계를 없애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